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청년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자, 오늘 톡톡 인터뷰에서는 청년이 말하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년 활동가이자 해남 청년문제연구소 소장이신 김성훈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해남에서 청년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스피치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청년문제연구소.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 그대로 그 청년 문제를 연구하고 그것의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만들어낸 단체입니다. 전남의 캐치 슬로건이 청년이 돌아오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군소 단위에서는 조례나 인식에 있어서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국가 1호라는 타이틀이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최근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 콜먼 교수의 인구 소멸 국가 1호라는 논문이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역시 젊은 층의 생존권과 관련된 말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시혜나 은혜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씨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결국 100도씨가 되어서 끓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96도가 되어서 끓을 수도 있고요. 98도가 되어서도 끓을 수 있는데 청년 문제 역시 100도가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미숙할지라도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 문제는 청년들 스스로 움직여야 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이런 것들에 대해 홍보하고 지역사회에서 청년,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리만 주어진다면 실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대화를 하며 대안점을 마련해보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곳이군요. 자, 그럼 주로 활동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역 어른들이 대화의 통로를 조금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신문인 해남 우리신문에서 주관하고 있는 팟캐스트 명랑의 후예들이라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인데요. 여기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고민을 다루고 서로 간의 소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바쁜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해결점을 찾는다. 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우리 김성훈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청년 문제에 관심이 가지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조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청년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제 직업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지원 동기이고 어떻게 보면 기간을 물어보는 건데요. 기간은 청년이 된 직후라고 한다면 너무 오래된 시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더 저의 임계점에 이제 도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 답을 구해보면 면접 같은 데를 보면 창의적인 인재를 구한다라고 해서 막상 그런 인재가 들어갔을 때 회사에서 발언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또 인문학적 상상을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구한다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두꺼운 인문학 서적을 주면서 너 공부해라. 회사에서 이것만 알면 너를 취업시켜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강요하고 엄청난 업무량의 공부량을 부과하는 것도 지금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 배짱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배짱이는 노래나 부르면서 한 시절을 보내는데요. 개미에게 배짱이는 으타가며 겨울을 이겨낸다는 것이 이 우화의 주된 줄거리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는 개미반의 같은 성취성이나 근명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짱이와 같은 창의적 인재의 활동 역시 중요한 사회적 활용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짱이는 게으름을 상징하고 개미는 성실만을 상징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남의 청년 문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전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생활,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또는 취업 같은 타이틀을 쥐는 것이 마치 너의 앞으로의 미래의 행복한 삶인 것 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청년들 스스로도 이러한 이상한 신화를 믿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전남도에서 청년들 공무원에 직렬마다 약간 다르기만 하지만 그 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도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회사도 부족하고 공장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일자리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청년들 스스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에게 이런 계기, 이런 것들을 한번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자존감을 그렇게까지 낮추면서까지 우리가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느냐. 따지고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 미래에, 제 인생에게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데 스피치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센터 외에서도 이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또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강의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 학기에서 이제 사실상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제 청소년들 대비반 이것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고요. 지금은 이제 1월부터 이제 해남 공공도서관을 주최로 해서 거기서 어린이, 청소년 독서 디베이트 스피치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피치라고 하면 예전에 어른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연사 소리 업혀 외칩니다 같은 이런 웅변식의 스피치를 생각하는데 사실상 스피치는 기본적으로 소통이라는 프레임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경청 기술과 그리고 자신의 말을 누군가에게 주입된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끔 찾아주며 도와주는 훈련의 과정이 바로 스피치 과정입니다. 정직하게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예전에 판서를 쓰면 칠판에 글을 쓰면 그것을 깨알같이 따라 쓰는 이런 적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논점을 만들고 이러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해남 공공도서관장님인 박향미 관장님이신데요. 하기 전에 청소년 도서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독서와 책이라는 활동과 그 다음에 스피치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독서 디베이트가 떠올랐고 지금 그것을 이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 해남 우리신문에서 주관하는 팟캐스트 명량의 후예를 또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네, 지역에서 청소년 활동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명예찬 선생님과 이제 학습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마승경 선생님과 함께 저희 세 명이서 이제 방송을 하고는 있는데요. 주로 이제 청소년 고민과 청년들 고민, 그리고 면접 토론을 위해서 이제 스피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원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고르라면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적성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른 친구와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도무지 의욕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떠올랐던 것이 저는 번아웃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현 청년들의 현 주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번아웃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마치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피로와 무기력만 쌓여있는 어떤 심리 증후적인 메시지이기도 한데 지금의 청년들의 심리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하얗게 불태웠다. 그렇죠. 남는 건 쟤뿐이다. 뭐 이렇게 네네, 그런 그렇죠. 말도 되게 있는데 그렇다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임계점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청년들 스스로 슬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슬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부모님 슬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슬하라는 말이 무릎 아래라는 말인데요. 부모님의 무릎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은 부모님의 영향력을 떠나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래에 지금 이제 10년 후에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저희 기성세대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 또는 기성의 세대들이 만들어낸 캐치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어서 마치 캥거루 속 주머니 사고밖에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청년들 스스로 배웠던 것을 지역사회에서 써볼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공부가 단순히 우리가 암기했던 두툼한 수험서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지역사회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청소년이나 청년 문제에 있어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례의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문화기업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또 무엇일지, 이런 것들이 저는 말 그대로 융합,
인재를 만들어낸다고도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청년들의 일자리도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른들의 이제 사고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서 한번 토론도 하고 치열하게 한번 몸도 움직여 보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네.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네.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열정이 가득한 분이다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도 청년이지만 네.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좀 약간 섣부르고 또 그 친구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앞서 있다는 말이 앞으로 나와서 돌격 앞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해도 용서를 해줄 거라 믿고요. 한번 해보면요. 어린 왕자라는 동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꽃과 양의 전쟁이 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우화에서 이제 말하는 화자는 비행기 조종사였고 비행기를 고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거죠. 어른들의 일이죠.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에 남아있을 장미꽃과 지금 지구에서 데려갈 양 함께 살고 싶은데 생태적 한계는 양이 장미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 왕자의 순수한 마음에서는 중요한 일인데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선순위를 어디에서부터 실행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선택이 바로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순위 집중할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활동하는 거고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해남 청년문제연구소의 계획과 또 우리 김성훈 씨의 목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원이 지금 소수밖에 없어요. 지역사회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 가급적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과 좀 교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러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친구들을 지금 보면 지역사회에서 거의 80%, 70% 이상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 곧 있으면 이제 성년이 진입되는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해남이라는 지역에서 주역이 돼야 될 친구들인데 어찌되다 보면 이러한 다문화나 이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자존감을 다시 회복해질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많은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과 협력을 하고 또 이 자체가 또한 지역 인재, 그 직업 창출이라는 부분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까운 곳에서 찾는 청년의 미래,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또 논의하며 살아가는 해남의 청년 활동가 김성훈 씨 함께 했는데요. 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교류하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건전한 활동 이어가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톡톡 인터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